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UCC9하고 에이전트하고 이제 주로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쪽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요.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문제는 과거 BEC에서 나왔던 그쪽 챕터에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풀 문제가 양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늦은 밤에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같이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풀었던 그 문제들 중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이 그 UCC9에 있던 문제들을 우리가 안 풀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Under the Secure Transaction article of UCC, which of the following type of collateral must the financing statement to be filed in order to perfect the PMSI예요. PMSI로 perfection 시키기 위해서 financing statement를 반드시 must죠. must filing 해야만 하는 타입의 collateral이 뭐겠느냐 이거거든요. 자, 일단 PMSI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A, B, C, D번. 자, PMSI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PMSI는 컨슈머고, PMSI는 인벤토리, PMSI는 이퀴먼트.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퍼펙션과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PMSI인 컨슈머 굿은 automatic perfection이고, 그죠? 다시 말하면 어태치먼트만 하면은 굳이 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퍼펙션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반면에 인벤토리나 이퀴먼트는 반드시 파일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퀴먼트가 뭐가 중요했어요? 어태치먼트하고 20일 안에 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어태치먼트 단체로 퍼펙션이 호급되고 순위가 2순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PMSI인데 퍼펙션 하기 위해서 파일링 스테이먼트를 반드시 파일링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뭡니까? PMSI인 컨슈머 굿이죠. PMSI인 컨슈머 굿인 경우에는 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PMSI인 컨슈머 굿에 해당되는 컨슈머 굿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2번 스타 서티피케이트. 자, 이거는 컨슈머 굿이죠. 프로미스 노트 컨슈머 굿이죠. 퍼스널 주얼리 컨슈머 굿이네요. 따라서 이런 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고 그 은행은 다시 이거를 담보로 잡아서 갖고 있는 PMSI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automatically perfection이 되어지는 반면에 자, D번에 있는 인벤토리 어떻게 됩니까? 인벤토리는 반드시 파일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튼으로 미리 인벤토리가 딜리버리 되기 전에 미리 파일링을 해놔야 됩니다. 좋은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UCC9에서 Secure Transaction Article of UCC에서 Secure Transaction Document를 반드시 베러가 사인해야 하는 어떤 다큐먼트가 뭐겠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우리 거기서 들어본 다큐먼트가 뭐밖에 없어요. A, B, C, D 중에서 읽어보시면 Statement, Assignment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Security Agreement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봤네요. 그죠? 네, 이거 언제 쓰였습니까? Attachment 할 때 쓰였죠? 기억나세요? 어태치먼트 조건 세 가지 뭐였습니까? Written Security Agreement. 두 번째가, 두 번째 뭐였어요? Collateral에 대해서 이제 right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Secured Party가 Give Value를 했어야 된다. 두 번째가 Secured Party가 Give Value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Attachment를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때 이 Security Agreement를 반드시 누가? 베러가 Collateral 제공하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예외가 있었죠. 언제? Secured Party인 크레디터가 데터의 콜라테럴을 포제션하고 있으면 그때는 리튼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Agreement에 반드시 데터가 사인해야 되는 거죠. Collateral Release, Termination Statement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데터가 반드시 사인해야 하는 서류는 Security Agreement다. 3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방금 설명드린 거네요. 그죠? 네. UCC9에서 Security Interest가 enforceable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거 올라가네. Except니까. 네. 자, 첫 번째 Security Agreement must exist. 두 번째 Secured Party 다시 말하면 크레디터가 Give Value. 세 번째 데러가 Collateral에서 right이 있어야 된다.
교재에 있는 문제가 거의 똑같죠. 이번에 보니까 filing statement가 must be filed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는 perfection을 하기 위한 조건이지 attachment를 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perfection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attachment가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enforceable security agreement를 create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ttachment를 한다는 얘기죠. filing statement가 파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UCC 9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에이전트. 자, 에이전트에서는 최근 이제 3년 동안,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한 게 2007, 2008, 2009, 2010년도 기출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그 전 거, 또 2011년도 거, 다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일단 3년치 저희가 2008, 2009, 2010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리리스된 것 중에서는, 지금 에이전트가 한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로 나와 있고요.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을 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프리리퀴짓으로 필요한 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에이전트하고 프린시플을 구분을 하죠. 예. 프린시플하고 에이전트를 구분을 합니다. 자, 프린시플은 계약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에이전트는 계약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누가 반드시 리걸 카패시티가 있어야 됩니까? 자, 아버지가 담배 심부름 시키면 돈을 내는 건 아버지라 했죠. 그죠? 아들은 상관없어요. 그죠? 예. mentally, physically, ability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rinciple은 legal capacity가 있어야 되고 반면에 에이전트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반드시 그리고 에이전트 계약을 할 때 컨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컨스트레이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컨스트레이션이 뭐 라이팅 될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에이전트가 반드시 capacity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답은 principally must have capacity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What type of business가,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이 state government agency와 office에다가 다큐멘트나 서티피케이트를 파행하지 않고도 포메이션 되겠느냐? 자, 가장 간단한 폼 뭡니까? 제너럴 파트너십이죠.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부터는 반드시, 파일링을 해야지만 우리가 회사로 인정해주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한책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너럴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들이 다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별한 파일링 없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6번 문제. 자, 풀어보십시오. 네,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그렇죠? without filing, without filing dissolution. 하는 filing 없이 dissolution이 가능한 게 뭐냐? filing 없이 formation 가능한 또 뭐였어요? 제너럴 파트너십이었죠. 파일링 없이 디졸루션 가능한 건 뭡니까? 제너럴 파트너십이죠. 네.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읽자마자 답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읽자마자. 이런 문제는 1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 로그가 한 문제를 1분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5초, 1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자,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오너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쉐어홀더나 스탁홀더로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멤버라고 부릅니다. 멤버라고 불러요. 자, 오너는 멤버인데 LLC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멤버 매니지 LLC가 있고 매니저 매니지 LLC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경영 참여할 수가 있는데 멤버가 만약에 500명이다. 그럼 500명이 전부 다 경영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니저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니저가 경영을 하고 있는 LLC를 매니저 매니지 LLC라고 부르고 멤버들이 전원 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멤버 매니지 LLC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때 멤버 매니지 LLC에서 멤버는 뭐예요? 에이전트죠. 그러나 매니저 매니지 LLC에서의 멤버는 뭡니까? 에이전트가 아니고, 자,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피디슈리 듀티가 없었죠. 그죠? 당연히 피디슈리 듀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actual apparent authority 없었죠. 따라서
매니저가 매니저라는 LLC에 있어서 멤버들은 에이전트도 아니고 어서리티도 없고 그 다음에 듀티도 없다. 요거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음에 특징을 갖는 비즈니스 엔터티 폼이 뭐겠느냐 물어봤고요. 자, 1번에 Limited Liability for all its owner. 자, 모든 오너들이 Limited Liability 갖는다. 일단 뭘 아닙니까? General Partnership이나 Limited Partnership 아니죠. General Partner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Can permit all its own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entity. 모든 오너들이 엔터티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아, 이거 코퍼레이션도 가능하고 LLC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이제 3번 한번 보십시오. Absent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별말이 없으면 is dissolved on the death, withdrawal of the bankruptcy of the owner. 자, 오너가 사망하거나 withdraw 하거나 bankruptcy가 났을 때 dissolve 되어진다. 이거는 뭡니까? LLC였죠. 그죠? 네, LLC는 물론 이제 두 번째 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 번째 우리 문장을 통해서 아, 이거는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LLC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벤처 나왔네요.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거의 뭐랑 유사하다 그랬어요? 제너럴 파트너십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러나 조인트 벤처로 5회사가 다리 건설하는데 같이 조인했는데 5회사 중에 하나가 망했다고 해서 디졸루션 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서로서로 무한 책임지고 서로서로 그죠? 피디슈리 기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과 가장 유사하냐? 뭡니까? 제너럴 파트너십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뭐 리미티드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제너럴 파트너들이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트러스트나 S 코퍼레이션 아니겠고요. 10번 문제.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그죠?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So which of the following entities does not require the approval of the state in which the entity is formed? 자, 엔터티를 포메이션 할 때 스테이트의 어프로벌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게 뭐겠느냐? 뭡니까? 가장 간단한 거요. 제너럴 파트너십. 자, 11번 문제. 풀리시죠? 두 명의 인디비주얼이 비즈니스를 폼하려고 하는데요. 이권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인디비주얼이 would like to limit their personal liability, 그죠? 리미트를 해놓고 싶어 하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책임? limited liability 하고 싶다 이거죠. 그 다음에 avoid double taxation이죠. 우리가 코퍼레이션은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안 되겠고, 코퍼레이션 안 되겠고, 더블 텍세이션을 피하고 싶다. 모두가 다 리미티드면서 더블 텍세이션 피하고 싶다? 뭐 아니면 뭐예요? 에스코브 아니면은 LLC겠죠. 네. 근데 다음에 보니까는 어떤 게 만족시키느냐? 파트너십은 안 될 거고 LLC로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뭡니까?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옳은 거를 골라라 이건데요. 리미티드 파트너는 may lose limited liability if they participate in management activity. 자, 어떻습니까? 바로 A번에 답 나왔네요. 그죠? 리미티드 파트너는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경영에 참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리미티드였는데 그게 언리미티드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어요. 외부 사람이
이 리미티드 파트너를 뭐로 오인할 수가 있다? 제너럴 파트너로 오인할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리미티드 라이비티의 어떤 디스테이러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A번으로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B번도 한번 볼까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may legally exist without 틀렸죠. 반드시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관리해야 됩니다. C번에 리미티드 파트너들은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너럴 파트너와 그렇지 않죠. 완전 다른 권리죠. 다른 책임이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캐시 only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캐피탈 컨트리뷰션으로서 서비스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B, C, D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다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자, 리미티드 파트너십 관련해서 옳은 문장 골라라. A번에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뭐 제너럴 파트너가 없다? 반드시 제너럴 파트너 한 명, 리미티드 파트너 한 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가 틀린 문장이고요. 2번에 제너럴 파트너십 may not be convert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제너럴 파트너십이 LLP로 바뀌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죠? 보통 제너럴 파트너십보다 LLP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러펌이나 어케이닝 펌은 뭐가 많다? LLP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제너럴 파트너십 하다가 LLP로 바뀔 수 있다 그랬습니다. may not이 틀렸고요. 바뀔 수 있습니다. 컨버트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3번에 보니까 리미티드 파트너들이 may not participate in management of the company. 맞는 문장이 되겠죠. 왜? 리미티드 파트너가 경영에 참여해버리면 더 이상 리미티드 파트너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리미티드 파트너들은 컴퍼니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4번 문제. 굉장히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그죠? 네, 반복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보실 수 있겠죠? 테리가 최근에 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what type of entity를 만들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테리가 이제 파트 오너인데,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이제 운영할 거고요. what type of entity가 테리를 오너로서 퍼스널 라이비리티부터 프로텍트 해주겠느냐? 다시 말해 유한 책임지는 게 뭐겠느냐 이거죠.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나 제너럴 파트너십은 아닐 거고, 조인트 배처는 내 제너럴 파트너 유사하니까 아닐 거고요. 답은 NC가 될 겁니다. 그렇죠? 15번 문제. 기네요. 문제만 길었지 어렵진 않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알러지 처리돼서 하루 종일 너무 괴로워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2005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맨하탄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서부터 이 알러지가 생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미국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알러지가 한 3, 4년 내에 안 생기면은 계속 안 생기는 거고, 3, 4년 내에 생기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06년부터 이게 이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맨하탄에 중국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중국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게 침을 맞으면 알러지가 뭐 낫는다 그래가지고 차이나타운에 갔어요. 정말 사람이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다음에 침을 맞는데요. 한 4대 정도 나요. 한 거의 100불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팔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는데, 전기를 꽂아가지고 침이 이렇게 점핑을 해요. 점핑을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를 이제 침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면 이제 굉장히 코가 딱 뚫리고 콧물도 안 나고,
그래서 한 2번, 3번 맞고, 뭐, 괜찮다고 해서 이제 또 봄을 났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근데 너무 또 기다리는 게 귀찮으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헛소문이 도는데, 혹시 알러지에 그 뭔가 이 좋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병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침대만 놔두고 거기다 침만 놔주는 건데, 자, 이분은 회사를 뭘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낼까, 이거를. 근데 전부 다 캐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캐시란 말은 이제 텍스 안 내겠다, 그 말이죠. 뭐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책임 문제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이제 회사가 없어졌다, 뭐 이런, 병원이 없어졌다, 그런 헛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이 알러지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하시면 제가 투자를 할 테니까, 제가 제너럴 파트너로서 투자를 할 테니까 좀 굉장히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트럭에다가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알러지를 미국에서 뭔가 이제 치료나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제너럴 파트너십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보통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내가 제너럴 파트너고 모든 사람이 투자자들이잖아요. 배당만 주고, 아니면 LLC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병원이어야 되면은 이제 누군가 프로페셔널 컴퍼니를 만들어야 되겠죠. 닥터 디그리가 있는 사람이 닥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될 거고, 한의사나. 그래서 혹시 알러지에 뭔가 특효가 있거나 뭔가 레코멘데이션 할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그 후기에다가 알러지 이게 좋답니다 좀 알려주시면 제가 뭔가 확실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거의 에브리데이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 약을 먹어도 잘 듣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이제 라이브로 할 때 너무 이렇게 콧물을 흘리니까 안쓰러우신가 봐요. 왔다 나갔다 하고, 지금도 이제 좀 그런데,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은 주사를 맞아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병원 가서 막 서너 번 맞으면 스테로이드를 마셔라 하는지 맞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리미티드 파트너한테 제너럴 파트너와 관련해서 옳은 걸 골라내야 되거든요. 주로 어떻습니까? 좀 똑같아요, 그죠? 제너럴 파트너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제너럴 파트너건 제너럴 파트너십의 제너럴 파트너건 언리미티드 아비트 같기 때문에, 네. 답은 뭐가 됩니까? same right과 파워를 받는 거죠. 답은 C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여행사 직원분들만 쓰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걸 끼고 뭘 할지를 몰랐는데, 목사님들이나 여행사 직원분들만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어색해요. 16번 풀어보셨어요? 자, 소비가 25,000을 리미티드 파트너십에다 인베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C하고 B하고 같이 했네요. T가 제너럴 파트너고, 그죠? 리미티드 파트너 제너럴 파트너고, 파트너십이 K한테 서비스를 해준 거에 대해 45,000불 페이하는 걸 못하게 됐고, 다음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T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T는 뭡니까 지금? 제너럴 파트너다. 그러면 45,000불을 회사가 못 냈으면 이 45,000불에 대해서 자기가 출자했던 25,000불을 초과해서까지 언리미티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리미티드 라이비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출자했던 것까지만 책임지면 문제가 없는 건데, 제너럴 파트너는요, 출자 범위까지 자기의 책임이 프로텍트 되는 것이 아니라 언리미티드하게 45,000불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답은 뭐가 됩니까? B번이 되겠죠, 그죠? 소비가 45,000불에 대한 전부 다 책임져. 왜냐하면 T는 제너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다. 17번 문제. 자, 이제 17번 문제서부터는
코퍼레이션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코퍼레이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살짝 영어 문제 같네요. 우리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Which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may permit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많이 들어보셨네요? 뭡니까? 한국말로는 법인격 부인론이라고요. 커트를 찢어버린다고요. 회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보호막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이제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인데, 자, 이렇게 돼서 어떤 회사의 주주나 디렉터나 오피서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랬죠? 그쵸? 회사의 돈을 자기가 유용을 한다거나, 그죠? 이게 회사가 그냥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회사가 계속 그 롱두잉을 하고 있다거나, 또 어떤 경우요? 포메이션 될 때 언더캡italization 된다거나, 그렇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에 보니까 the corporation is thinly capitalize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undercapitaliz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undercapitalization.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원래 포메이션을 할 때 예를 들면 만불 출자했는데 이 만불이 안 되는 어떤 그 낮은 금액으로 출자가 되고 자본을 잠식해버린 거죠. thinly capitalized 했다, 그러면 undercapitalization 했다라고 같은 equal 동의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corporation이 shareholder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없이 corporate asset에 대해서 담보 설정함을 없이 shareholder로부터 돈을 빌렸다. 상관없죠, 그죠? 담보 주지 않고 주주로부터 돈 빌릴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큰 돈이고 그럴 때는 majority shareholder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은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됩니다. thinly capitalized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A, B, C, D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용어가 뭐밖에 없습니까? D번밖에 없죠. 답은 D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거는 답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내용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니까 어떤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corporate director를 personal liability를 지는 거로부터 protect 해주는 원칙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퍼스널 라이빌리티로부터 코퍼레이트 디렉터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원칙이 뭐겠느냐. 자, 주주들이나 제3의 채권자들이나 뭔가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를 소송할 수 있어요? 회사만 소송할 수가 있겠지만 더불어서 경영진을 소송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경영진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디펜스 뭡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저지먼트 뷰죠. 자, 내가 자동차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자동차에 손을 댔는데 이게 안 된 것은 이것이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판단이 잘못된 거를 가지고 어떤 소송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있어서 저지먼트 할 때 어떻게 했다? 우리 종업원들이 갖춘 충분한 자료를 보고도 리즈너블하게 검토를 했고 그거를 갖고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돼서 회사가 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어떤 책임은 없다라고 할 때 디펜스가 비즈니스 저지먼트 루즈입니다. 자, 오케이. 19번. 자, 19번도 아까 비슷한 문제네요. Pierce the corporate veil.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돼서 어떤 짓을 했을 때 corporate veil을 pierce 해버릴 수가 있겠느냐. 읽어보십시오. 자, A번에 보니까 AOI에 registered agent를 designate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소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 de facto corporation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이전트를 그냥 또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더 추가로 넣으면 되지,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아예 회사의 법인격을 다 부인해버린다? 그렇지 않고요. 네, B번에. retention of the excess capital. 뭐, 잉여 자금을, retention 해놓는 거. 그죠? 상관없습니다. C번에. 그죠? 뭐, 비즈니스의 significant portion의 컨덕트를 스테이트 차러링에 하지 않았다. 뭐,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이거는요. 뭐, 비즈니스 우리 퍼포스 같은 거 쓸 필요 없고요. B번에. 오너의 퍼스널 퍼포스를 위해서 코퍼레이트 에셋을 유용한다. 기본이죠, 그죠? 명확합니다. 설령 A, B, C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짝 모르실지라도 D번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회사 돈하고 자기 돈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왜냐면 이거 회사는 하나의 미국 시민권자가 태어나는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IN이 나오고, EIN을 가지고 회사가 자본도, 자산도 보유할 수 있고, 부채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별도의 하나의 생명체를 태어나게 해놓고서, 이게 난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회사로서 의미 없다고 하는 거죠. 개인 목적을 위해서 회사에서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인격 부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20번 문제. 졸리시죠? 이제 11시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동부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서부분들은 이제 8시니까, 8시 아직 안 되셨으니까, 자, H하고 B하고, Closed Head Corporation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100주 중에 51주를 H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B가 49주를 갖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회사가, 추가로 200주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추가로 200주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나 봐요. 다음 중에 어떤 권리가 H와 B가, other purchaser보다 먼저 preference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펌에 대한 컨트롤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 한국어는 뭐였습니까? 신주 인수권이었죠, 그죠? 신주 인수권. 영어로는요, preemptive right이었죠. preemptive right. 자, A번에 보면 shareholder derivative right은 뭐였습니까? 주주 대위 소송이었죠. 네, 주주가 회사에 어떤 손해가 입힌 거에 대해서 회사를 손해 입힌 사람을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할 때 우리가 derivative action, derivative right이라고 불렀고요. C번에 cumulative boring right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집중투표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걸 왜 필요해요?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들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디렉터들을 BOD에 최소 1명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 몰아가지고 자기의 주식의 수에다가 뽑혀진 이상의 수만큼을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것이 큐머티브 보팅 라이시였고요. 인펙션 라이시 뭡니까? 주주의 고유의 권한이죠. 장부 연락권. B번에 preemptive right, 신주 인수권이 자기의 컨트롤을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B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방금 봤던 문제랑, 방금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cumulative boring의 목적으로, best state 된 것을 골라라.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답은 뭐예요? 보이시죠? 답은 B번이죠? 네, B번이요. 자, A번은 뭡니까? To assure the continuance of the incumbent director. 현재 재직 중인 디렉터를 계속해서 continuous 하기를 assure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니고요. B번에 to allow minority shareholder가 BOD에 어떤 representation 할 수 있는 찬스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준다. 그렇다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디렉터를 BOD에다가 뽑기 위해서 BOD의 디렉터로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 어떤 기회를 해주는 거죠. 뭐 BOD의 3분의 1을 일렉션하도록 허락한다 아닐 거고요. 기본도 틀린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예요. So which of the following form of the business generally provide all owner, all owner가 뭐다? limited liability다. 그리고 avoid federal tax다. 뭡니까?
LLC 아니면 subchapter S corporation이죠. LLC는 없으니까 subchapter S corporation이 가게 될 겁니다. C corporation은 더블 텍세이션이고요. 더블 텍세이션이고 파트너십하고 리미티드 파트는 싱글 텍스지만 그러나 리미티드가 아니라 언리미티드가 되죠. 파트너십이라고 써놓으면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을 얘기를 합니다. 23번 문제.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죠. 코트가 pierce the corporate veil과 관련돼서 pierce the corporate veil이 있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자, pierce the corporate veil은 뭐였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법인격이 이게 무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법인격을 부인해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유한 책임을 줬던 주주나 뭐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게 됩니까? 회사가 져야 되는 책임을 그대로 자기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유한 책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만 없어져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회사는 파산을 해도 주주나 뭐 임원이나 사장은 아무 그거에 영향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랑 차이점이에요? 제너럴 파트너십이나 솔 파트너십, 자영업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제너럴 파트너십은 망해버리면 뭐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내 개인 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솔 파트너십도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면 결국은 누구도 망합니까? 내 인디비주얼이 망해버리는데 프로텍트 라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회사 따로, 나 따로, 그죠? 그런데 이게 무시가 돼버리면, 그죠? 코퍼레이션의 쉐어홀더나 아웃비서나 디렉터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라이빌리티를 어사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A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디렉터들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디렉터들이 회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텍스 이점트 스테이터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고요. 답은 A번입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네요. 계속 책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가 컨스트럭션 컴퍼니의 소 오너인데, 이가 퍼스널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이가 퍼스널 라이빌리티를 리밋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엔티티의 폰이 뭡니까? Ccorp, Scorp, LLC. 네. 솔퍼퍼너십 제일 안 좋은 거죠. 회사 망하면 그냥 자기까지 다 망해버리는 거. 제너럴 파트너십, 리밋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책임이 있고, Ccorporation은 전부 다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다.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corporation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Include most privately held business. 이번에 pay tax on profit after paying dividend to shareholder. 이번에 subject to double taxation on profit if dividend are paid. 이번에 must have only one class of stock. 자, D번은 뭡니까? one class of stock이 되는 것은 이거는 Scorporation이죠. 오로지 Scorporation은 주식을 보통주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번에 보니까 배당이 페이드가 되고 나면 그 프로핏에 대해서 더블 텍세이션이 되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벌은 돈에 대해서 회사 법인세를 한번 내고, 그렇죠? 법인소득세를 한번 내고, 남은 리테인드 어닝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에 대해서 개인 세금 무고를 소득세로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텍세이션이다. B번은 뭐가 틀렸어요? 쉐어홀더의 디비던드 하고 난 다음에 프로핏에 텍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B4죠, 그죠? 그래서 쉐어홀더에게 디비던드 하기 전에 프로핏에 대해서 텍스를 내고, 그리고 나서 또 디비던드를 한 다음에 또 개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C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볼까요? 26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corporation의 우리가 특징을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자고요. 네. 주주가 100명 이상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죠? 반드시 미국 내에서 설립이 돼야 되고요. 한 종류밖에 주식이 발행될 수가 없고요. 그죠? 파트너십이나 이런 그 기업들의 Scorporation의 Ccorp이나 이런 그 파트너십이나 Ccorp이 Scorporation 주주가 될 수가 없고요.
트러스트나 에세이트는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영주권이 있는 주주여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A번은 오케이, 에스테이트 쉐어홀더 오케이, 비영리기관 오케이, D번에 non-resident alien shareholder는 우리가 주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resident만 가능하다. 자, 27번 문제. 자,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번. 자, D가 inventor인데요. develop new product을 이제 develop을 했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마켓플레이스에 프로덕트를 겟할 수 있는 머리가 부족했고, 그래서 코퍼레이션을 크리에이팅 하기 전에 그 자본을 레이즈 캐피탈을 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 크리에이팅 하기 전에 데이빗이 오피스 스페이스를 리스를 했고요. 이퀴먼트도 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제3자와, 그리고 이제 뭐 그 아이덴티파이 인베스터들한테 이거는 이제 알려줬고요. 자, 이럴 때 pre-incorporation debt, 다시 말하면 회사 설립하기 전에 있었던 채무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회사 설립하기 전에 뭐 리스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이 데이빗이 누굽니까? 우리가 공부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죠? 프로모터죠, 그죠? 프로모터. 다시 말하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 프로모터인데, 자, 프로모터가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프로모터 자신이 책임을 지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서야 비로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회사가 뭐를 했을 때, 프로모터가 한 계약에 대해서 이거를 어썸션 해줬을 때, 그쵸? 어썸 해줬을 때, 그쵸? 그때서야 비로소 회사도 이 프로모터가 한 계약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회사가 책임을 어썸션 했다, 모든 권리 의무를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프로모터가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프로모터들이 책임이 남아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노베이션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프로모터는 책임이 없고 모든 거를 다 회사가 지겠다라고 노베이션 해버리면, 그때는 프로모터가 더 이상 책임이 없고 회사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데이빗이 회사가 자기가 했던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어썸션 하기 전까지는 누가 책임을 진다? 데이빗이 책임을 진다. Until the corporation assumed that in novation. 노베이션을 통해서 채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떠안기 전까지는 데이빗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이것도 어렵지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우리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derivative suit. 다시 말하면 대위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대위. 회사의 위치로 대신가 가지고 내가 소송해주는 거죠. 자, 이때 이게 직접 소송이냐, 다이렉트 소송이냐, derivative 소송이냐는 뭐를 갖고 판단하자고요?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피해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피해자니까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하겠죠. 회사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죠? 회사를 대신 소송해 주는 게 아니라 주주가 직접 손해를 봤을 때는 직접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누가 피해를 봤어요? 회사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회사가 피해를 봤는데 이거를 소송을 안 하고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누가 나서서, 주주가 대신 나서가지고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주주가 대신 소송해 주는 게 뭡니까? 이 델리버티브 수요, 그렇죠? 그래서 모 회사의 어떤 회장님께서 비자금 조성했는데, 그래서 회사에다가 피해를 입혔는데 이거를 회사 법률팀에서 뭐 경영진이 소송을 안 한다 이거죠. 그 회사의 이름으로 대신해가지고 그 책임자를 소송할 수 있는 게 델리버티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델리버티브 소송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는요, 피해자가 여기서 누구여야 됩니까? 회사여야 돼요, 주주여야 돼요. 그죠? 피해자가 주주면 안 돼요. 반드시 피해자가 회사인 경우. 그죠? 회사의 손해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뭔가 소송이 이루어질 때 한해서
우리가 대위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어떤 인트레스트예요? 네, 회사 인트레스트예요. 주주의 인트레스트가 아니고. 자, 1번 보니까 properly declare dividend, 배당 달라고 페이먼트를 컴페니가 하려고 소송한다. 이거는 누구의 이슈예요? 쉐어홀더 자신의 이슈죠. 돈 달라 이거니까. 주주한테 돈 달라, 배당을 달라니까. 두 번째, corporate record에 대해서 접근하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이것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자신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쉐어홀더의 이슈고요. 세 번째, 셀드 파리로부터 데미지를 리커버링 한다. 이건 이제 회사죠. 그죠? 회사의 제3자가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회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주주들이 대신 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회사가 코퍼레이션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프리엠티브 라이트, 그죠? 신주 인수권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것도 누구의 권리와 관계가 있어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는 거죠. 답은 2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문제까지 풀어보셨어요. 28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우리가 한 40분, 50분 정도 우리가 같이 풀어보셨고요. 질문하실 거가 있으시면, 네, 우리가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이제, 좀 올려주시고요. 그럴 때 지금, 거기 보시면은, 센티의 프라이빗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만 지금 그 문자가 오거든요. 채팅이 오니까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everyone으로 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십시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 시험에 관련된 거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혹시 후기를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딱 2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하셨으니까, 좀 거기 그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RTO에 후기 남기는 란이 있거든요. RTO 후기. 거기에다가 좀 커멘트를 좀 달아주세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은 어떤 거를 좀 해주면 더 좋겠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올려주셔야 저희가 피드백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좀 프로페셔널 하니까, 그럼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후기를 남겨주시고 의견을 후기라는 게 이제 의견이죠. 어떻게 지난번에 이제 그 의견이 뭔가 음성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스템도 바꿨거든요. 오늘은 아마 조금 더 나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또 어땠는지 또 앞으로 이거 이제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말 게 아니고 이제 매주마다 하고 또 이게 뭐 일주일에 2번 3번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 공부하다가 질문 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늦게까지 혹시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